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은행위기 재점화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도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중국, 일본은 휴장이었고 개장한 아시아 증시는 다같이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위기 재점화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행위기가 지난번에 뭐 어떤 명시적인 악재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런 거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어제는 이제 팩웨스트라는 은행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점화시킨 게 있어서 팩웨스트가 주인공이라서 이제 건데기가 좀 있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SVB나 뭐 FRC 같이 그렇게 명확하게 뭐 예금이 감소해서 은행이 망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알맹이가 있는 그런 악재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은행 위기가 재점화된 건 맞는데 시장이 반영을 해주고 있긴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좀 갖춰야 될 것 같긴 하다. 시장에 앞으로 더 영향을 미칠 거면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단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쭉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어젯밤 미국부터 해서 쭉 하락을 하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밤이 이제 FOMC 회의란 말입니다. 그죠? FOMC 회의 전날이기 때문에 뭐 긴축 우려 때문에 뭐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도 일부 설명을 할 수 있긴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은행 위기 하나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FOMC 회의 전날에 빠진 거니까 회의에 대한 경계감, 혹은 뭐 여기에 더 살을 덧붙여 가지고 은행위기뿐만이 아니고 그 6월 1일 날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옐런의 발언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악재들이 있는 가운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이제 FOMC 회의인데요. 이 FOMC 회의에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그 FOMC 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좀 되돌려 보면은 닉 티미라우스라고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가 했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상 이번 5월 달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낱 기자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연준의 속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자다라고 이렇게 소문난 기자이기 때문에 이 닉 티밀하우스의 발언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좀 들어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 기자는 참고로 작년에 긴축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를 꺼냈던 기자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긴축 속도 조절론을 꺼냈던 기자예요. 이 긴축 속도 조절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난번 이야기는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기자가 이 며칠 전에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 게 일단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과 뭐 여기저기 일단 금융 시장의 일단 움직임들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혹은 뭐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단 대부분 다 금리 인하 기대감 이제는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은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인상이 강하게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인상을 가지니까 주식시장은 특히 나스닥 위주로 해서 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많이 올라왔고 달러는 계속 한동안 약세를 보였었잖아요. 물론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작년부터 해갖고 좀 몇 개월 동안 좀 하락을 해서 일단 확실히 잘 못 오르고 있지는 않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금리도 어때요? 금리도 일단 느리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제히 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 혹은 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 뭐 이런 거를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봤고 닉 티밀하우스의 이런 발언과 이런 시장의 반응들을 일단 기억해 놔야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밤 FOMC 회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를 일단은 좀 알아보자면은 일단 어쨌든 인플레가 그래도 심각하긴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25bp 인상한다라는 건 그래도 시장이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인상 확률을 보면 거의 이게 뭐 80몇 프로에 육박하기 때문에
모두 다 사실상 모두가 이번에는 25bp는 인상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건 이번에 25로 올리냐 마느냐가 아니고 25bp 인상은 이미 현실로 받아들여진 거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 앞으로 더 금리를 올릴 거야 말 거야,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굉장히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잘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이다. 25bp 인상은 뭐 사실상 그건 뭐 뻔한 내용이고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래 라는 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의 반응은 이제 아마 이렇게 나가겠죠.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다.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아니야. 나는 6월 달에도 올릴 생각이 있고 뭐 앞으로의 인플레와의 싸움은 또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파월 의장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생겨나면서 시장은 좀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모두가 기대하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감처럼, 닉 티밀하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고 앞으로 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힌트라던가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은 이제 기쁘다고 하면서 상승을 하겠죠.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이러면서 좋다라고 하면서 호재라고 하면서 상승을 하겠죠. 그죠?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파월 의장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중요한데, 일단 파월 의장은 제 생각에는 안 바꾼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작년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인플레와의 싸움은 결과적으로 심리의 싸움이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플레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 이야기를 한 뒤로부터 한 번도 시장에 우호적인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인플레가 높나요? 낮나요? 그래도 여전히 이 하이한 상태로 롱거하게 가고 있잖아요. 인플레가 잘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찐득하게 어느 정도 붙어서 안 내려오고 있죠. 특히 서비스 인플레, 코어 인플레가 특히 코어 물가 지표가 안 내려오면서 이 인플레 우려가 심각하다라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목표치와는 멀죠, 그죠? 목표치와는 이 물가 지표가 멀기 때문에 이 긴축은 계속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절대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이다라는 인상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서 금리 인상 마지막이야 라고 이렇게 단서를 던져줘 버리면은 시장이 또 지 혼자 이제 긴축이 끝났댄다, 이제 너무나 기쁘다 이러면서 자산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랠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또 다시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파월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절대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 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회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저의 생각은 이런 거고, 이제 생각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이제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 오늘 밤에는 FOMC 회의뿐만이 아니고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이것저것 좀 많이 있어서 물론 FOMC 회의에 묻혀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주목은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지표들은 좀 보고는 넘어가자고요, 그죠? ADP 논팜 임플로이먼트 체인지라고 고용 지표, 물론 이 좀 덜 중요한 고용 지표긴 한데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지표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이거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ADP 고용 지표, 당연히 고용이 너무 좋으면은 또 긴축 우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또 오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ISM 논 매뉴팩처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각종 이런 PMI 지표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SM 지표들인데요, 이 논 매뉴팩처링이라는 거, 그죠? 제조업이 아닌 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조업은 슬슬 맛이 가고 있어서 뭐 인플레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코어 물가가 안 떨어진다. 서비스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논 매뉴팩처링한 쪽들이 너무 이게 아직도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잡히는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 매뉴팩처링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이것 또한 인플레 우려를 좀 자극시킬 수 있을 거고요. 이게 그나마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면은 좀 인플레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FOMC 회의는 새벽 시간에 열리게 된다. 요거를 잘 보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애플 실적은 참고로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인가? 내일 아침이 아니고 모레 아침, 뭐 금요일 날 아침인가 아마 발표될 겁니다. 그것까지 스케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 FOMC 회의는 은행 위기에도 사실 좀 많이 영향을 좀 미치긴 할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 급락한 패그웨스트를 비롯한 이런 은행들이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다 영향을 받아서 자빠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밤에 어떤 이런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은행주들도 좀 많이 이 분위기가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참고로 이제 어제 급락했던 패그웨스트라는 회사의 그 주가죠. 예, 급락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별로 지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단 계속해서 아래로 갈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 모양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 뭐 하나씩 또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쭉 보자면은 뭐 특별히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 독일 뭐 아직 좀 전에 개장했는데 뭐 일단 찔끔 올라오고 있으니까 별로 할 말 없고, 중국 일본은 저기 오늘 휴장이었으니까 뭐 딱히 체크할 거 없고요. 한국 증시만 좀 똑바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움직임이 이제 보니까 좀 굉장히 속임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만 보면요. 이 보시면 어제의 움직임을 그대로 다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다시 지지선을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뭐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는 이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했다. 3거래일 동안 여기 선물 329 부근 여기를 넘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일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점 하나 해서 어떤 쌍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일단 생긴 거예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고, 그리고 어제의 상승을 전부 다 되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어제의 상승을 전부 다 되돌렸기 때문에 얘도 일단 이런 식으로 여기 고점 하나 해서 쌍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FOMC 회의 전날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좀 가볍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근데 보이는 모양은 그렇다. 쌍고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풋옵션 이런 것들도 죽었다가 다시 뻘떡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풋옵션 그림만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은, 풋옵션들은 어떤 그림인가요? 쌍바닥 만드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바닥 만드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어딘가의 저항을 잘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위쪽에 있는 저항을 아마 이제 테스트 해보겠다는 생각이 해서 그 쌍바닥이 완성이 된 게 맞다면, 어제 그 오늘 밤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이 위쪽으로 이제 고점을 테스트하러 올라가겠죠. 이제 풋옵션들이 이렇게요. 그래서 보셔야 될 자리는 21선 싸움을 잘 보시면 됩니다. 1봉상으로는 21선이고요. 30분 봉상으로는 241선인데요. 30분 봉상으로 보면 241선인데, 그 자리를 이제 그 자리를 돌파 한 짝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241선 제가 안 띄워놔서 그런데 요렇게 아마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고, 이 자리를 이제 완전히 돌파 한 짝 해서 정배열로 쭉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상황에 그런 직전입니다. 여기서 잘하면 이제 다시 정배열로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끔가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지나치게 주가가 급락한 경우 뭐 21선이나 5일선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주가나 이렇게 이 중장기적인 이평선들과 이렇게 지나치게 이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급격하게 한 번씩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튀어오를 때는 주로 이 무거운 이평선들 때문에 힘을 잘 못 쓴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좀 자주 나타나긴 합니다.
요즘 천연가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천연가스도 이런 모습 비슷한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오래 급락했던 건 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평선들이 쫙 수렴하는 그런 좀 어떤 바닥 다지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뭐 그런 거를 뭐 암시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좀 가끔 보이는 모습이긴 해요. 천연가스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천연가스가 요즘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이평선은 안 띄워놔서 그런데 이런 게 이평선들이 지금 무거운 이평선들이 요렇게 내려온다고요.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보시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급반등을 하고 이런 게 이 에너지 측면에서 별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짜잘짜잘한 이평선들은 요렇게 다 모여져 있을 거고, 큰 이평선은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요렇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이 간극을 해소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 가스는 보시면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그런 이격을 좀 줄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어떤 교과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으면 바로 다 무시하고 급등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슈는 없었죠. 그런 이슈가 없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바닥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뭘 봐도 그렇습니다. 뭐 가스뿐만이 아니고 뭐 지수를 봐도 그렇고 개별 주식을 봐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급등락했던 거는 이평선들이 늦게 따라오는 이런 점들 때문에 뭐든 이렇게 좀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걸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정도 하고, 그 환율이 조금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지금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가야 될 때 잘 못 가는 이유로는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금리 인하 기대감 혹은 뭐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원화가 더 이상 약세로 나가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한 1340원에서 버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이게 물론 좀 해석이 좀 복합적이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던 건 제 생각엔 뭐 어떤 경기 침체에 관련된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미국 부도 가능성이나 뭐 미국 은행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시스템적 위기를 좀 반영한 것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FOMC 회의 직전이잖아요. FOMC 회의 직전이니까 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을 좀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이상 얘가 못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그래서 가야 될 때 잘 못 가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그림이 됐냐면, 지난 5거래일 동안 어딘가에 못 넘어간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단기 고점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 사실 환율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한 1325원인가 여기를 돌파한 척해서 레벨업을 했는데, 여기를 레벨업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1360원까지는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별로 지지와 저항이 없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달렸어야 되는데, 어떤 시원하게 달릴 만한 이슈가 없고 그러니까 얘가 못 달렸어요. 못 달렸다라는 건 일단은 달러 들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어쩜 이 자리가 좀 단기 고점 혹은 중장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난번에 돌파한 착에서 레벨업을 해놨던 이 25원 이 자리가 붕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그래 큰 걱정은 할 건 없는데, 최소한 이 자리가 단기 고점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가야 될 때 못 갔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추가로 금리 인상 더 할 거야, 이런 인상을 주면은 이제 한국은 사실상 이제 금리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계속해서 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쉬었던 거, 5거래일 동안 쉬었던 거 확 뚫고 올라가 버릴 수 있겠지만,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좀 아무튼 랠리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또 뭐 미국이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크게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크게 내려오고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단기 고점이 아니고 어쩌면 이 자리가 좀 진짜 의미 있는 고점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고요. 매물대도 없는데 좀 빌빌빌 거리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달러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달러 가진 분들은 조금씩 고민을 해보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잘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어떤 뭐 쌍고점 가능성 뭐 있는 뭐 그런 자리고 해서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다. 미국 증시 어떤 오랜 박스권 그런 거를 만들어 놨었죠. 그죠? 오랜 박스권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오늘 밤에 뭐 돌파 한착 할지 뭐 아니면 계속 아래로 갈지 뭐 이런 것들,
기술적인 이야기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박스권이라서 제가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없고요. 그냥 넘어가고요. 달러도 금리도 다들 어떤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횡보하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점도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잘 지켜보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러셀 친구들은 그 좀 많이 약하긴 합니다. 러셀 친구들은 여기가 어떤 직전 저점에 해당하는 자리겠죠. 근데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왔었고, 어제는 장중에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 일단 좀 미국 증시 이런 건 좀 약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하긴 하거든요. 그죠? 이건 러셀 2000이니까 2000개 종목을 2000개 종목의 움직임을 계산한 지수인 거고, S&P 500은 500개 종목, 나스닥 100은 IT, 빅테크 등등 해서 뭐 기술주 100종목을 한 건데, 그러니까 대형주일수록 지금 강하다고요. 그죠? 대형주일수록 강하고 중소형주들은 축축 처지고 있다. 모양이 확연히 다르긴 합니다. 좀 동기화가 될지 어쩔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